안녕하십니까. 재단미디어의 박석환입니다. K콘텐츠 세계와 공감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2022년 전통기록문화 창작 컨퍼런스를 통해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한국 웹툰의 세계화와 현지화의 문제입니다. 발표에 앞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1997년 만화평론으로 만화계에 입문했습니다. 만화산업계, 만화지원기관, 대학 만화학과에서 그동안 일해왔었고요. 인터넷 서비스가 대중화되고 출판 만화가 디지털 만화로 전환되는 시점에 만화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웹툰의 등장과 발전 과정을 함께 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최근 재단미디어라고 하는 웹툰 제작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재담은 최근 OTT 드라마로 제작되어 방영 중인 청춘불나성, 네이버 탑10 연재작 중 하나인 약한 영웅 등을 기획 개발해 유통하고 다양한 판권 사업과 해외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입니다. 현재 각종 웹툰 플랫폼에 74편의 작품을 주간 연재하고 있고 국내외 플랫폼에 500여 작품을 유통하고 있습니다. 만화 정책과 만화 교육 분야에서 일하다가 13년 만에 산업계에 돌아와 있는 셈인데요. 교수직 그만두고 산업계로 자리를 옮길 때 모든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만 이전의 지식과 경험으로 현재의 웹툰 컨텐츠, 웹툰 플랫폼, 그리고 웹툰 비즈니스 등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만큼 현재 웹툰 중심의 만화 산업은 큰 변혁기를 맞이한 상황입니다. 먼저 웹툰 산업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웹툰은 익히 알려진 것과 같이 웹과 카툰의 합성어입니다. 한국에서 개발한 디지털 만화의 한 형식이기도 합니다. 전통적인 만화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일본 등에도 다양한 형식의 디지털 만화가 존재했지만 대중화되지는 못했습니다. 반면 한국이 만든 웹툰은 기존 만화책의 형식을 벗어나서 세로 스크롤 방식으로 내용이 전개되도록 했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게시물을 읽을 때와 같은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자들이 소비하기에 적합했고 여러 매체로의 확장성도 높았습니다. 통상 웹툰은 2003년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서비스한 만화 속 세상을 통해 대중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경우라면 그렇다면 내년이 되면 웹툰 탄생 20주년이 되는 셈인데요. 다음에 이어 네이버, 엠파스, 파란 등의 포털 사이트에 만화 또는 웹툰 코너가 개설됐고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유료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현재적 의미의 웹툰 산업이 형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 서비스도 웹툰의 유료화가 전개되던 2013년을 전후로 확산됐습니다. 네이버, 카카오로 대표되는 빅테크 기업들이 글로벌 전략과 맞물리면서 한국산 웹툰의 전 세계 유통과 소비가 활성화됐습니다. 네이버 웹툰의 경우 올해 5월 기준 전 세계 시장에서 월 1억 8천만 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재 한국 웹툰 시장은 2020년 매출 기준 1조 500억 원 규모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2017년 첫 조사 때 3,700억 원 규모였는데 비해 몇 년 사이 3배가량 성장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연관 시장 등을 포함하면 3조 원 규모가 넘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조사는 웹툰 산업을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플랫폼과 재단미디어와 와이랩 같은 에이전시, 즉 제작사로 구분해서 했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에이전시 매출이 플랫폼 매출을 초과했다는 점입니다. 플랫폼도 작가와의 직접 계약을 통해 작품을 제작하고 유통하지만 에이전시가 양질의 작품을 제작해 제공함으로써 전반적인 매출 상승을 견인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웹툰 산업은 신문 만화나 잡지 만화처럼 정기 연재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웹툰 플랫폼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주기적이고 연속적으로 특정 작품의 다음에 계속되는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이야기 전개의 지속성과 연결성이 사용자를 유입시키고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효과로 이어집니다. 이야기 전개의 장기성은 캐릭터를 비롯한 작품 속 등장 요소들이 사용자들에게 인지되고 애정과 애착을 보이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연재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른바 충성도 높은 독자, 팬덤이 형성될 수 있고
이는 해당 작품을 테마로 한 다양한 문화 상품을 만들어내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웹툰이 포털 사이트나 웹툰 전문 플랫폼에만 갇혀 있지 않고 영화, 드라마, 캐릭터 상품 등으로 재생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른바 팬덤 기반 산업의 대표적인 사례가 웹툰입니다. 그리고 그 팬덤을 강력하게 확장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영상화와 해외 진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웹툰은 웹소설 원작을 웹툰화하고 이를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생산 비용이 가장 적게 들지만 참여자가 적어서 가장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시작하고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캐릭터 등을 시각화한 후에 영상화하는 방식입니다. 상상성 이야기를 조금 더 현실감 있게 구체화하고 실제 배우들을 등장시켜서 작품 속 세계가 현재와 동일하게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곧 독자들에게는 관심과 관점을 조정해 가도록 하는 방식이 됩니다. 예컨대 나 혼자만 레벨업, 김비서가 왜 그럴까 등이 웹소설 원작을 웹툰화한 사례라면 여신강림, 스위트홈 같은 작품들은 웹툰을 영상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성공 사례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웹툰 제작사는 웹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후방 장르를 통합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웹소설도 하고 방송, 연애, 매니지먼트와 영상 제작 작업도 진행하는 종합 멀티미디어 회사가 된 겁니다. 연재 기간을 통해 팬들에게 검증된 콘텐츠를 영상화하고 영상화를 통해 확장된 소비자층이 다시 웹툰을 읽게 되는 산업 밸류 체인이 작동하면서 수많은 작품들이 웹툰을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예컨대 이태원 클라스라는 작품은 다채널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11.8%라는 시청률을 기록했고 신과 함께는 1, 2편 모두 1300만 이상의 관객이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쌍천만 영화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신과 함께의 원작자 주호민 작가는 영화 신과 함께가 케이블 TV를 통해서 재방송되거나 출연 배우들이 언론에 회자될 때마다 완결된 원작 웹툰을 유료로 구독하고자 하는 사용자들이 늘면서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유료 TV 채널이라고 할 수 있는 OTT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색다른 소재와 이야기거리를 찾는 이들이 웹툰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얼마 전까지 웹툰 중 괜찮은 소재를 찾으려 했던 글로벌 OTT 사업자들이 이제 웹툰 산업에 직접 뛰어들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기도 하고 직접 작품을 제작하기도 해서 웹툰이라는 원천 IP 그리고 스토리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입니다. 또 역으로 영상물의 웹툰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해서 이른바 시리즈 아이템, 시즌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프랜차이즈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상 사업자뿐만 아니라 고객의 시간을 확보하려는 물류 사업자, 통신 사업자 등등이 웹툰 산업에 끼어들면서 소재 산업으로서의 웹툰이 더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웹툰의 영상화가 전략적인 측면에서 산업의 붐업을 조성하고 전체 시장의 파이를 확대하는 측면이 있다면 웹툰의 해외 진출은 좀 더 명확한 실적과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몇몇 사례를 살펴보자면 네이버의 경우 미국 현지에 웹툰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강도 높은 글로벌 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려 103개 국가의 만화 앱 중 최고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 만화 강국 일본에서도 라인 만가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역시 미국, 일본, 인도네시아, 프랑스 등에서 현지 만화 앱들을 제치고 네이버와 1, 2위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외에도 코미코가 일본, 태국 등 아시아권에서, 리디나 레진 같은 플랫폼이 영미권에서, 타툰, 투믹스 같은 플랫폼이 중화권과 남미권에서 세계 만화의 소비 형식을 한국이 만들어낸 세로 스크롤 웹툰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웹툰의 해외 진출은 영상화를 통해 작동하는 글로벌 팬덤이 현지 언어로 번역된 웹툰으로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기도 합니다. 즉
영화를 본 해외 관객들이 다시 웹툰의 독자로 유입된다는 측면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현재 웹툰은 9개 언어권 100개 국가 이상에서 소비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웹툰 기업이 세계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세계적 감수성을 지닌 이야기를 자체 플랫폼을 통해 유통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기반이 되는 만큼 동일 시점에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진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컨텐츠뿐만 아니라 플랫폼 서비스가 세계로 나가면서 한국 웹툰의 초기 모델 중 하나였던 사용자 참여형 콘텐츠 생산 기반, 이른바 도전 만화 시스템이 웹툰 캔버스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되고 있고, 참여형 콘텐츠 생산 방식을 번역으로까지 확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참여 번역이라는 것은 언어권의 한계를 돌파해서 그야말로 전 세계의 모든 언어권의 사용자들이 웹툰 플랫폼에서 웹툰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웹툰은 이야기 매체지만 시각성을 담고 있고, 당대의 배경과 환경이 이야기 전개와 시각적 요소의 중요한 축을 담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 국가의 도덕적 기준이나 사회 시스템 등이 내용 전개의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가령 최근 일본에서 드라마로 리메이크된 한국 웹툰 이태원 클라스는 일본에서 이태원과 동일한 지정학적 위치를 갖고 있는 록본기를 배경으로 전개됐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록본기 클라스라는 이름으로 변경됐는데요. 일본의 농구 만화 슬램덩크의 주인공이 호라기 하나미치인데 한국어판에서는 강백호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과 같은 맥락이죠. 이태원 클라스의 주인공 박세로이가 일본어판 이름은 미야베 아라타입니다. 사실은 만화나 웹툰, 애니메이션, 게임 같은 대중문화 장르에서 그 나라에 맞게 인명과 지명 등을 변화시켜서 현지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는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작품의 동일성 훼손 문제와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또 이 같은 국가 간 미디어 믹스 마케팅 방식이 활발해지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현지 소비자의 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웹툰이 전 세계인의 소비 컨텐츠가 되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문화 다양성을 중시하는 세계인의 입장에서라도 특정 국가의 컨텐츠가 자기 나라에서 너무 과도하게 소비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얼마 전 열린 윌 아이스너 어워드에서 올해의 베스트 웹코믹상에 웹툰 형식을 취한 작품이 처음으로 수상했습니다. 후보군에는 한국 작가의 작품 중 하나인 나빌레라도 있었는데요. 미국 작가의 작품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어느 작품이 더 우수하냐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다만 꾸준히 아이스너 어워드를 두드렸던 한국 작가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측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웹툰이 세계화되면 될수록 상대적으로 해당 국가에서는 자국 문화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앞선 사례도 마찬가지죠. 자국 작가에게 좀 더 많은 점수를 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새로운 문화나 장르가 형성될 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거부감입니다. 웹툰은 다양한 연령대와 취향에 따라 작품군이 나뉘어 있지만 대체로 청소년 덕자들이 참여가 많은 문화이고 아주 큰 대중적 장르, 이른바 영화나 방송이 다루지 않는 좀 더 세분화되고 세밀한 요소를 작품에 담아냅니다. 그러다 보면 그 국가 또는 그 국가의 특정 계층이 웹툰에 담긴 내용과 표현 요소에 대해서 걱정과 우려를 표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우리 사회에서도 매 시기마다 반복적으로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즉, 청소년 보호 문제와 표현의 자유 문제가 상충될 때 어떤 쪽으로 산업이 발전해 가야 할까 또는 문화가 발전해야 될까 하는 부분을 저희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이것은 비단 문화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한국의 만화와 웹툰은 해외 국가의 대표적 만화 출판사나 인터넷 매체가 몇몇 작품의 판권을 구매해서 자체 번역 등을 통해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유통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소비의 세계화, 컨텐츠의 현지화가 해당 국가의 사업자에 의해 이루어졌고 그만큼 사후관리 책임이 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현재 한국의 웹툰, 웹툰 형식, 웹툰 문화, 웹툰 산업은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확산되고 있고 전 세계 만화 소비자와 대중문화 소비자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웹툰에 대한 사후, 사전, 관리 체계에도 조금 더 섬세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시장의 변화가 있을 때 위기 조절 능력도 높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문화적 저항과 산업적 제한 등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처럼 한국국학진흥원이 마련한 이런 자리가 우리 문화, 그 중에서도 웹툰의 세계화와 현지화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섬세하게 모색하고 토론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